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환경 문제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부터 거리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 활동을 폐지합니다. 다만 투표소 안내 등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꼭 필요한 현수막은 유지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021년 9월 1일부터 선거일 후 30일인 2022년 4월 8일까지 운영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내년에 있을 양대 선거와 관련하여 투표, 개표 등 절차 사무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자 투개표 특별과정을 운영합니다. 이번 특별과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7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월 13일부터 11월 4일까지 선거와 민주주의 가치를 주제로 시청자가 만드는 깨알 영상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깨알 영상 공모전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환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거리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 활동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수막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 시 유해 물질이 발생해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환경 문제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부터 거리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 활동을 폐지합니다. 대표적인 홍보 수단인 현수막은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 시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적인 정책 홍보 현수막 게시를 올 하반기부터 중단합니다. 다만 투표소 안내 등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꼭 필요한 현수막은 유지할 방침인데요. 현수막 홍보 중단으로 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광판이나 재활용 가능한 인쇄물,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적극 보장할 계획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정책이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환경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이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2021년 9월 1일 설치되었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1년 9월 1일부터 선거일 후 30일인 2022년 4월 8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 2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한 명과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재 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재 조치 등을 지체 없이 명해야 합니다. 또한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 의결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론과 토론, 실습 중심의 참여식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투표, 개표 등 절차 사무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자 투개표 특별과정을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투표, 개표 등 절차 사무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한 투개표 특별과정을 운영합니다. 이번 투개표 특별과정은 9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12회차에 걸쳐 진행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750여 명을 대상으로 화상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선거연수원이 실시하는 투개표 특별과정은 사전투표, 투표, 개표 등 주요 절차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강의와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을 통한 절차 사무 실습과 문인별 토론 및 발표로 실시하는데요. 한 회차당 6과목 31시간으로 운영됩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소속 공무원의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친밀감 형성을 위해 매년 깨알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영상뿐만 아니라 아이디어까지 분야를 확대해 9월 13일부터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선거와 민주주의 가치를 주제로 시청자가 만드는 깨알 영상과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2022년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한국 선거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을 유도하여 시청자 참여를 통한 다양한 시각의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9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다양한 장르의 영상 분야와 한국 선거방송에서 프로그램으로 제작할 수 있는 아이디어 분야로 나누어 모집합니다. 시청자가 만드는 깨알 영상 아이디어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요. 선거와 민주주의 가치를 주제로 하고 다양한 소재로 표현하는 선거와 일상 속 민주주의 가치 등 공익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면 됩니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관이 있어 중립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거나 상업적, 선정적,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영상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접수는 9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깨알 영상 아이디어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되고 제출한 영상은 심사를 거쳐 11월 26일 수상작을 발표합니다. 대상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과 상금 200만 원을 수여하는 등 총 35편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수상작은 한국선거방송을 통해 방영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등 공식 SNS에도 게시될 예정입니다. 정치관계법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것이 궁금하다입니다. 오늘은 선상투표에 대해서 김서영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선상투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선거 이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 세계 바다를 항해하는 원양어선이나 외양어선 등 선박에 탑승한 선원들을 위한 제도도 있는데요. 바로 선상투표입니다. 오늘은 선상투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상투표 제도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가 선박에 탑승한 선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선거권을 행사할 길이 막혀 있어 이들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선상에서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2012년 선상투표 제도가 신설되었고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부터 도입되는데요. 선상투표는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서만 실시합니다. 따라서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선상투표는 실시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상투표를 할 수 있을까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및 외국 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 화물운송 사업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 선상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선상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인 2022년 2월 9일부터 13일 사이에 선상투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해당 선박 소유자 또는 해당 선박의 선장의 확인을 받아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중에 선상투표 신고인 명부를 작성하면 그 다음 날인 2월 14일에 명부가 확정되게 되는데요.
명부가 확정되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이전 9일인 2022년 2월 28일까지 해당 선상 투표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에게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선상 투표용지를 전송하게 되고 선상 투표용지를 받은 선장은 즉시 해당 선상 투표자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 선상 투표를 하기 위해서 선장은 선거 이전 8일부터 선거 이전 5일인 2022년 3월 1일부터 4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선박의 선상 투표자의 수와 운항 사정 등을 고려해 선상 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를 정하고 해당 선박에 선상 투표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때 선상 투표자가 투표의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한 후 팩시밀리로 선상 투표 용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설비해야 합니다. 선상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선장은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1명 이상을 입회시켜야 하는데요. 투표일 전일까지 입회인을 선정하고 이를 선상 투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투표소가 설치되고 투표가 시작되면 먼저 선장은 선상 투표소에서 선상 투표자가 가져온 선상 투표용지에 해당 서명란에 입회인과 함께 서명한 다음 해당 선상 투표자에게 교부합니다. 선상 투표용지를 받은 선상 투표자는 선거인 확인란에 서명한 후 후보자를 선택해 선상 투표용지에 해당 란에 기표하고 선상 투표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직접 해당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합니다. 전송을 마친 선상 투표자는 선상 투표지를 직접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장에게 제출하면 되는데요.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된 선상 투표지는 쉴드 팩스로 수신받아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됩니다. 쉴드 팩스는 선상 투표자가 전송한 투표지를 자동으로 봉합하여 출력하는 기계인데요. 이 쉴드 팩스 덕분에 선상 투표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송부된 선상 투표지는 선거일인 3월 9일 투표 마감 시각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개표하게 됩니다. 만약 선상투표 신고를 했지만 선상투표 기간 개시일인 3월 1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다면 어떻게 투표해야 할까요? 국내에 도착해 선상투표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승선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선상투표 제도는 헌법으로 규정된 국민의 참정권 실현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니 선상투표 대상자는 잊지 말고 선상투표 신고를 해서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선거와 관련한 일상 속 이야기를 재미있게 알아보는 선톡할까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가 언제부터 가능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선톡할까요? 박수빈입니다. 선거가 다가오면 지하철역이나 전통시장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명함을 돌리는 정치인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선거운동을 위한 후보자의 명함을 받아보셨을 텐데요. 명함은 보통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릴 때 사용하죠. 그래서 선톡할까요에서는 선거운동 방법 중에 하나인 명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용 명함의 규격, 배부 시기와 장소, 그리고 배부할 수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거운동용 명함은 언제부터 배부할 수 있을까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 배부는 선거운동 기간에 할 수 있지만 그 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한 사람은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명함에는 자신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는데요.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게재할 수 있지만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라고 게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예비후보자가 아니더라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본인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데요. 선거일 전 180일,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전 240일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방법에 준하여 자신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톡에 물어본 참참이의 명함 배부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는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배부하는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명함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명함은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여야 하는데요. 대신 재질이나 종수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 종류로 제작이 가능하고 규격 범위 안에서 하트형이나 원형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이식으로도 제작할 수 있는데요. 명함을 펼쳤을 때는 법정 규격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사람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그리고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한 명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을 때는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대신 1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조기 가열을 예방하고 예비후보자나 후보자 간의 정치, 경제력 차이에 따른 기회 불균등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명함은 마트, 시장, 찜질방, 백화점, 공원이나 관공서,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에서 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별 방문을 해서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항상 금지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선박, 정기여객 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역, 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 옥내에서는 명함을 배부할 수 없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Three, two, one.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월 12일부터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9월 1일 기준 모두 14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을 마쳤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9월 10일부터 설치되어 2022년 4월 8일까지 운영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주 아프가니스탄 대사관, 주 리비아 대사관, 주 예멘 대사관, 주 시드니 총영사관 브리즈번 출장소 등 4개 공간을 제외한 178개 공간에 설치 운영됩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오는 9월 15일 2021년 제2차 정당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정당정책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민생당이 참석하는데 9월 15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KBS와 MBC에서 동시 생중계되고 한국선거방송에서 녹화방송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TV 선거법 특강이 9월 8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1시 10분과 밤 11시에 한국선거방송에서 방송됩니다. TV 선거법 특강은 엄선된 직원 강사 8명이 선거법 총칙부터 보칙까지 알려주는 공직선거법 강의인데요. 선거 행정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대한 핵심 내용을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사회과학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거,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논문을 공모합니다. 논문 주제는 선거, 정당, 정치자금 등 선거 정치제도 전반에 대해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30일까지 응모하면 됩니다. 오는 10월 29일 선거연수원에서 열리는 2021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4강 대진이 결정됐습니다. 고등부는 마이티덕과 셀비어, 노나자와 룩스가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16세로 하향하여야 한다를 주제로 4강을 치르고 대학부는 별마당과 놀토, 지담과 한봄참이 대통령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로 하향하여야 한다를 주제로 맞대결을 펼칩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